한국 사람들은 자기 여권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냥 해외여행 갈 때 변한 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건 딱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완전히 다르게 보게 돼서요. 한국 여권의 진짜 힘은 여행이 아니에요. 인생이 꼬였을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가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 제대로 느낀 건 여행 얘기하다가여서요. 한국 친구 한 명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가지고 야, 다음 달에 일본에 갈까? 항공권 잤던데.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비행기 가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친구는 항공권을 안 봤어요. 저희 국적이 일본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한지부터 검색했어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오래 남았어요. 머릿속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고 같은 여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작점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한 사람은 얼마지? 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국경은 돈과 시간의 문제일 때가 많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국경은 허가의 문제예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들 한국 분이라서. 그런데 인생 전체로 넓히면 엄청 커져요. 친구 결혼식이 해외에서 열려요. 한국 사람은 연자랑 비행기 값을 먼저 봐요. 어떤 사람은 두동장부터 받아야 해요. 갑자기 좋은 취업 기회가 다른 나라에서 생겨요. 한국 사람은 갈지 말지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초에 지원 자격부터 맡겨요. 연인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요. 보고 싶다고 이번 주말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몇 달 동안 서류 준비하고도 거절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권을 그냥 서랍에 놓아두잖아요. 필요할 때는 꺼내고 말리자면 갱신하고 공항에서 보여주고 다시 놓아둬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잘 안 느껴져요. 매일 전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전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걸 더 무섭게 봤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업도 같이 듣고 영어도 다 잘하고 성적도 비슷하고 졸업하면은 다 비슷하게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여건이 인생을 갈라놓더라고요. 누군가는 회사 고르고 도시 고르고 여행 계획도 세워요. 그런데 누구는 비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지부터는 봐야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고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처음부터 스폰서가 어렵다고 했고 어떤 기회는 지원 자체를 못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느꼈어요. 세상은 능력만으로 움직이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문이 몇 개 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문 앞에서 계속 서류를 보여줘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불허한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느껴요. 아니,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뭔 소리야. 취업 어렵고 집값 비싸고 경쟁 심하고 회사 문화 답답하고 군대도 있고. 맞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걸 봐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는 허가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으면 적어도 알아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요. 인생이 한번 꼬였다고 길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호주에 와서 이걸 더 자주 봤어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은 카페에 앉아서 같은 영어로 얘기하고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회사 다녀도 여권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보이지 않은 차이가 튀어나와요. 누구는 주말에 뉴질랜드에 갈까? 하면서 항공권을 보고 있어요. 옆 사람은 몇 달 뒤에 여행인데 벌써 비자 서류를 준비해요. 누구는 유럽 항공권이 비싸다고 짜증냈는데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입국 허가가 나올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여권을 여행 서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여권은 선택지의 개수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한국인은 그 계산에서 꽤 좋은 출발선을 받는 편이에요. 이 말이 한국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이미 받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서요. 저는 스웨덴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릴 때 여행을 그냥 돈과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돈 모으고 휴가 내고 뿅 끝내면은 되는 줄 알아서요. 그런데 여러 나라 사람들과 지내치고 나서야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건지는 알았어요. 저한테 국경은 귀찮은 절대였어요. 어떤 친구한테는 국경은 진짜 벽이었어요. 그 차이를 한번 실제로 보고 나면은 공항이 다르게 보여요. 한국 사람은 입국 심사 줄 길다고 짜증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같은 공항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몇 달 동안 준비할 비자가 거절돼서 여행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뭐 친구 결혼식을 못 가고, 누군가는 연예인을 못 만나고, 누군가는 좋은 직장 기회를 놓쳐요. 그때부터 좋은 여건이라는 말이 갑자기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비자 거절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여행 하나 못 가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행은 몇 년 만에 보는 가족일 수도 있고, 평생 한 번 보는 결혼식일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면접일 수도 있어요. 여건이 약하면은 단순히 여행이 뭐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잡고 삶을 바꿀 타이밍이 자체가 그냥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아깝다고 느끼는 건 따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회사에서는 실패하면은 끝인 것 같고, 이 시험에서는 떨어지면은 끝인 것 같고, 지금 사는 도시가 답답하면은 인생 전체가 답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좋은 여건이 있다고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해외 취업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언어도 필요하고, 비자 조건도 다 그냥 달라요.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시도해볼 수 있는 문이 많다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힘들면은 다른 나라 채용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같은 다른 길을 한번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잠깐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해볼 수도 있어요. 꼭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떠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덜 갇히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여건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예상대로 안 됐을 때는 다음 수를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사람은 선택지가 없을 때는 나쁜 상황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든요. 회사가 너무 힘든데 여기밖에 없다고 느끼면은 버텨요. 사는 곳이 너무 답답한데 갈 데가 없다고 느끼면은 그냥 참고요. 그런데 문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면은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그쵸? 저는 오히려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한국이 가진 장점도 훨씬 많이 봤어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해외가 무조건 더 좋다는 환상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좋냐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너무 안 좋게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채널에서, 그리고 여기 댓글창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뉴스만 보면은 망한 것 같고, 인터넷만 보면은 다 그냥 떠나야 할 것 같고, 주변을 보면은 다른 나라 그냥 여유롭고 한국만 미친 듯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의 문제를 보는 건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말해왔고요. 근데 자기 나라의 단점을 정확히 보는 것과 내가 이미 가진 힘까지 못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한국 여건이 강하다는 건 한국이 완벽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쌓은 신뢰와 경쟁력과 국제 관계의 결과가 개인의 이동 차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여권 순위 자랑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여건을 보면은 조금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을 준비해도 못 얻는 자유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동시에 조금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하나, 지금 떨어진 시험 하나, 지금 실패한 관계 하나가 세상의 마지막 문이 아니에요. 한국 여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문을 찾아볼 수 있는 힘은 줘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 문을 안 봐요. 닫히고 나서야 여기에 문이 있었구나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문 하나를 열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서류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신청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여권을 꺼내고 몇 초 만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 여권을 불화하는지는 이해해요. 표지 색깔이 예뻐서도 아니고 여권 순위가 높아서 기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내 앞에서 문 하나를 닫았을 때는 다른 문을 찾아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여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여권을 손에 들고도 자기 앞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